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월세 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월세 신고 Q&A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제가 한 15가지 정도 질문 준비했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오늘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인데 내가 굳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월세 신고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지역이나 신고 대상 금액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면 전세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에서 조금 파생된 이제 질문인데요. 1주택자이면서 소득세 비과세인데 내가 굳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나 어차피 세금 안 낼 건데 내가 왜 신고해야 돼? 이거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설사 1세대 1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여가지고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 신고 대상 금액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전세월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월세 신고는 하시되 소득세만 비과세인 거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자, 전세월세 신고의 금액 요건. 금액 요건은 뭐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신고 대상 금액에 들어가죠. 자, 이 금액 요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월세 또는 보증금만 이런 임대료를 다 더한 금액인 거냐, 아니면 각 주택별 금액인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거는 임대주택당 금액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다 더한 게 아니라 각 주택당 금액입니다. 각 임대차 계약서당 금액을 말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파생되는 게 있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자, 다가구는 뭐죠? 주인은 한 명이지만 그 주택에 여러 가구, 최대 19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인 거죠. 자, 이 다가구 주택의 금액 요건은 전체 가구의 임대료를 다 더한 금액인 거냐, 아니면 각 가구당 임대료 금액인 거냐. 자, 이것도 각 가구당 임대료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구당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을 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과 월세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다 더해가지고 하진 않아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월세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전세월세 신고의 금액 요건은 부부 각각으로 나눠 가지고 보는 거냐, 이거죠. 자, 먼저 보시면 부부 각각이니까 남편 따로 해가지고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 원, 아내분 따로 해가지고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 원, 이렇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본다면 이건 금액 요건 미충족이죠. 6천만 원 초과 아니고 30만 원 초과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고할 필요 없는 거냐, 아니면 각각이 아니고 공동 명의지만 전세월세 신고에서는 전체 금액을 보는 거냐. 보증금 6천에 월세가 60만 원이니까 월세 쪽에서 30만 원 초과했죠. 그래서 금액 요건 충족으로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건 2번이 맞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니까 보증금 월세를 각각 나누는 게 아니고 전세월세 신고에서는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금액 요건도 충족했으니까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때는 반반 나누죠. 하지만 이거는
소득세가 아니고 전세월세 신고하는 거니까 이때는 나누지 않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용어의 정의 문제인데요. 전세월세 신고가 맞는 거냐 아니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맞는 거냐. 제가 이제 영상 만들고 또 라이브 할 때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전세월세 신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 이렇게 말할까? 대부분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의 편의상 전세월세 신고로 얘기하는 거 좀 양해 바라고요. 다섯 번째, 그 지역 요건하고 금액 요건, 이거는 둘 다 모두 충족할 때 신고하는 거냐 아니면 지역 요건이나 금액 요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지역 요건하고 금액 요건은 반드시 둘 모두 충족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다만 이 둘 중 요건 중에 이 금액 요건, 여기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자, 이거는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지역 요건, 금액 요건은 둘 다 충족해야 되지만 조금 작은 범위에서 금액 요건 내에서는 보증금, 월세 둘 중 어느 하나만 요건 충족해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표는 지역 요건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 역시 다 신고 대상 지역이고요. 구 단위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군 지역 있잖아요. 군 지역. 군 지역은 광역시의 군 지역,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군 지역은 신고해야 되지만 나머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 도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는 전국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자, 금액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둘 다 초과입니다. 그때 신고하는 거라서 이렇게 7가지로 요건 나눠보면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건 신고할 필요 없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1만 원, 이건 신고해야 됩니다. 30만 원 초과니까. 보증금 6천일만 원, 월세 30만 원, 보증금에서 6천만 원 초과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고, 전세 6천만 원만 받았다, 이거 신고할 필요 없고요. 6천만 원 초과 아니니까. 전세만 6천일만 원 받았다, 이땐 신고해야 되겠죠. 6천만 원 초과니까. 이번에 월세만 받을 때 월세만 30만 원 받는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0만 원 초과가 아니니까. 하지만 31만 원 받으면 그때는 30만 원 초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거고요. 자, 이번 여섯 번째, 그 신고 기한의 문제인데요. 신고 기한 30일 이내 신고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인 거냐 아니면 임차인이 잔금 치르고 입주한 날짜 그때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거냐 이건데요. 자, 이거는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그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자, 7번째,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이건 어떤 뜻인 거냐? 자,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 6월 1일부터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입니다. 먼저 신규 계약, 올해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계약 체결할 때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 요건 충족하고 금액 요건,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었다면 그때 신고해야 됩니다. 이번엔 갱신계약. 자, 갱신계약이니까 올해 6월 1일 이후에 갱신된다는 건 최초 계약은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썼겠죠. 그런데 그 최초 계약 5월 31일 이전에 쓴 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대상 아니니까. 하지만 그 계약이 올해 6월 1일 이후에 갱신될 때 만약 임대료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이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요건 충족하고 금액 요건 충족하면 그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8번째예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조금 이해가 가요. 이 40제곱미터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내가 집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다. 소형주택.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전세월세 신고는 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지역 요건하고 금액 요건 둘 다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면적이 얼마든 간에 크든 작든 따지지 않아요. 예. 지역과 금액 이것만 충족하면 신고하는 겁니다. 9번째,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래요. 그래서 주택에서 빠진대요.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자, 이 질문은 일단 답부터 드린다면 전세월세 신고는 면적처럼 공시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 요건은 그 보증금 월세, 임대료 기준인 거지 그 주택의 공시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지역 요건하고 금액 요건 둘 다 모두 충족했다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거,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공시가 1억이야. 이거 무조건 주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세금마다 달라요. 예, 어떤 데서는 주택에서 빠지고 또 어떤 세금에서는 주택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거 조심하시고, 하지만 전세월세 신고에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10번째,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래요. 최우선 변제받는. 서울 같으면 5,500 이하. 자, 소액보증금인데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전세월세 신고는 소액보증금과 무관합니다. 오로지 지역요건, 금액요건 이거 두 개만 봐요. 둘 다 충족했다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낮아도. 그러니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35만 원. 이거 신고하는 겁니다. 물론 월세 없이 보증금만, 만약 이 보증금만 6천만 원까지라면 영원부터 그럼 신고할 필요 없죠. 그런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다면 아무리 보증금이 작아도 보증금 100만 원이어도 월세가 31만 원이면 이거 신고하는 겁니다. 예, 월세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자, 11번째, 상가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는 거냐? 예,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거니까 상가 계약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12번째,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고시원,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하는 거냐? 참 애매한데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을 말씀드리면 고시원은 주거 사용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죠. 그 임차인들이 다 주거 목적이에요. 뭐 공부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지역 요건하고 금액 요건 둘 다 충족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법에서는 뭐 다중주택, 기숙사, 이 고시원하고 기숙사 그리고 오피스텔은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주택에 준해서 판정하죠. 그리고 다중주택, 심지어 공장이나 상가 안에 있는 주택 이런 것들, 그리고 판잣집, 그 다음에 근생 같은 경우도 용도는 근생이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대상이 돼요. 오피스텔 마찬가지고요. 용도는 업무시설이죠.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주거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러면 주택임대차니까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용도나 임대차 목적,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용도가 어떻든 간에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그러면 그건 주택임대차구나. 그렇다면 지역과 금액, 요건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이번에 13번째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그 임대주택에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규든 갱신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까지 이미 신고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고했는데 별도로 이번에 6월 1일 이후에 요거 전세월세 신고 시행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좋게요. 굳이 주민센터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민센터하고 온라인이라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에 신고하는 거는 이 전세월세 신고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예요. 예, 아닌 경우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어떤 분들이냐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이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이 두 개를 다 등록한 사람 그 사람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이거 둘 다 등록 안 했거나 아니면 요거 하나만 했다 세무서만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14번째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와야 하는 거냐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이 자체만으로는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물론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 계약서 가져가죠. 그 계약서 적어주니까. 자,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전세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전세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전입신고로 그냥 인정된다는 거죠. 다만 이 계약서를 가져갔을 때 그래서 이 전세월세 신고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계약서를 가져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신에 전입신고가 아닌 확정일자만 받았다. 그럼 이거 전세월세 신고 인정되는 거냐? 이건 인정 안 돼요. 자, 전입신고하면 인정이 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그때는 전세월세 신고가 인정 안 됩니다. 만약 그래서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이때는 별도로 전세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15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아마 전세월세 신고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